보석함 속 반짝이는 TMI.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한 주의 시작을 맡은 반짝이는 TMI입니다. 슬슬 날씨가 따뜻해지는 5월이네요. 그래도 해가 지면 쌀쌀하니 겉옷 꼭 챙기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초여름에 감기가 걸리면 걸린 사람만 손해예요. 저는 일주일 남은 방송잔치를 준비하느라 몸이 하나로는 부족한 나날입니다. 이번 33회 방송잔치는 오늘이라는 주제인데 피크닉이 테마라 의상을 많이 고민했답니다. 오랜만에 옷장을 열어 입을 옷을 둘러봐도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 분명 옷은 많은데 입을 게 없다니 또다시 지갑이 열릴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항상 저의 쇼핑은 이런 핑계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그렇게 둘러보다가 꽂히는 게 하나 생기면 자꾸만 생각이나 다른 일에 집중이 안 되는 편인데요. 얼마 전 유튜브에서 본 동양적인 디자인의 비녀가 자꾸만 생각나 결국 장바구니에 담아둔 상태입니다. 충동적인 소비를 하지 말자고 매번 다짐하지만 자꾸 동양적인 물건에 시선을 뺏기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하지만 동양풍을 좋아하는 건 한국인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닐까요? 그럼 여기서 잠깐 이런 동양적인 매력이 가득한 보석이 하나 있는데요. 혹시 예상이 가시나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아주 사랑한 이 보석, 그 정체를 추리해보는 시간 잠깐 가져보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비취, 옥입니다. 사실 비취는 연옥과 경옥을 구분하지 않고 공통으로 지칭하지만 현재는 짙은 녹색을 뜻하는 비취색으로 자주 쓰여 푸른 옥만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옛 문헌에서 비취는 옥 전체를 지칭하니 혼동하지 않게 주의하셔야 하지만 보통 옛 문헌을 볼 일은 없으니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옥하면 다들 녹색을 떠올리는 게 일반적이에요. 저 역시도 옥은 당연히 녹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옥에는 적색, 황색, 연보라색, 흑색, 백색 등 여러 가지 매력을 지닌 보석이랍니다. 가을 하늘을 닮은 푸른색 외에 모든 색이 존재한다지만 실제로는 푸른색 비취도 소량 산출된다고 하니 이거 보석계의 팔방미인 아닐까요? 비취는 미얀마에서 주로 산출되고 과테말라나 일본,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에서도 간혹 산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비취는 깊고 균일한 색이며 높은 투명도, 매끄럽고 고른 돌의 결을 지닐수록 최상급으로 여겨져요. 에메랄드처럼 깊은 녹색에 균일한 바탕에다 광택까지 우수한 경우 임페리얼 제이드라고 부른답니다. 이 경우 팔찌 하나에 수억 원은 가뿐히 넘는다고 하니 그 가치를 알 수 있겠네요. 임페리얼 제이드 말고도 풋사과 같은 애플그린과 연보랏빛 라벤더 비취도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황색이나 오렌지색, 회색은 개성을 상징하는 차원에서 선호도가 높다고 하네요. 보통 단색을 가치 있게 여기지만 두세 가지 색이 섞여 얼룩덜룩한 비취도 꾸준한 수요가 있다고 하니 원하는 대로 골라 잡으면 되겠습니다. 이런 비취는 한때 금보다 귀하게 여겨진 역사가 있어 특히 동양권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중국 속담에는 깨지지 않은 도자기보다 산산조각난 옥이 낫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 말 다했죠. 사실 옥은 그 자체로 단단하고 인성도 탁월해 망치의 일격은 거뜬히 견디지만 산산조각 난다 해도 중국인은 그 자체로 소중히 여길 민족인 겁니다. 원래 경옥은 중국에서도 보석이 아니라 그저 돌로 인식될 때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18세기 말 걸륭죄가 황위에 오르면서 미얀마의 비취가 유입되어 사랑을 받기 시작했어요. 초록색은 예로부터 생명을 상징하는 색으로 여겨 금이나 다이아몬드보다 더 높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중 희대의 악녀라 불리는 서태후는 병적으로 비치를 수집했다고 하니 중국인들의 옥에 대한 사랑과 지식이 넘쳐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게다가 서태후의 비치 사랑은 그냥 좋아했다 수준이 아니었답니다. 1908년 서태후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의 관아는 비치로 가득 찼다고 전해져요. 입안에는 야명주가, 머리맡에는 커다란 비치 베개가, 그리고 손목에는 생전에 착용했던 비치 팔찌 2쌍이 고이 놓여 있었어요. 그런 서태후의 비치 사랑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정리해둔 내용을 찾아봐야 하니 음악 한 곡 들으며 시간 좀 끌다가 오겠습니다. 어디인가 여기인가 모든 것이 끝날 곳 영원 속을 헤매이다 눈길이 맞닿은 그 순간 나는 너로 너는 나로 몇 번이고 되갚는 실타래 언제일까 모두 끊어내는 날 나는 살아내리라 사랑이라 하는 게 꼭 지옥과도 같더라 썩어버린 것을 알면서 잡게 되는 동아줄 처음 그날도 수년 전에도 어제 그리고 오늘도 끔찍하게 똑같은 운명이야 봄이 오거든 그곳으로 가자 너와 닮았을 나의 나락으로 해가 들지 않고 꽃 피지 않아도 우리인 채로 함께 있자 다시 마음이라 하는 게 꼭 천벌과도 같더라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함께 되는 뒷모습 마지막에도 깨어나고도 오늘 그리고 내일도 잔인하게 똑같은 운명이야 봄이 오거든 그곳으로 가자 나와 닮았을 너의 나락으로 달이 낮에 뜨고 새 날지 않아도 우리인 채로 함께 있자 다시 수천 번을 고쳐주고 다시 떠나지 못해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여기가 우리의 나락이네 1500의 세월 19번의 생 이제는 모두 멈추고서 봄이 오거든 그곳으로 가자 음.
서태후는 청나라 말기의 권력자이자 화려함과 사치를 동시에 상징하는 인물이었는데요. 그녀는 단지 비치를 수집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활 전반에 녹여낸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비치 베개가 있어요. 예로부터 장수를 상징하던 비치는 황실에서도 수면 중 건강을 지켜주는 신비의 돌로 여겨졌고, 서태후 역시 이 베개를 평생 곁에 두고 잤다고 합니다. 돌을 베고 잔다니 불편하지 않았을까 싶지만 비치가 몸의 기운을 맑게 하고 수면의 질을 높여준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녀는 손목에 항상 비치 팔찌를 끼고 다녔고 신하들에게도 자주 비치 장신구를 하사했어요. 특히 비치는 불사의 상징이라는 의미로 황실 여성들의 부적처럼 여겨졌기에 서태후에게 비치는 단순한 보석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녀의 곁에는 비치가 있었습니다. 관안에 놓인 비치 베개와 팔찌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그녀가 생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유물이었죠. 그 모습은 마치 비치 자체가 서태후의 분신처럼 여겨졌던 것 같기도 합니다. 비치 하나로 이토록 삶과 죽음을 엮어낼 수 있다니 참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사람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 있다면 그건 단지 물건을 넘어선 삶의 태도일 수도 있겠다는 걸요. 고대 중국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땐 그랬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였던 분들, 이제는 현실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우리는 과연 비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먼저 흥미로운 사실 하나, 최근 몇 년 사이 비치가 MZ세대의 힙한 취향템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엔 어르신들이 끼는 반지나 팔찌 이미지가 강했다면 요즘엔 색감이 예쁜 원석 반지나 유니크한 귀걸이로 재탄생하면서 패션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특히 라벤더 빛이나 애플그린 색상의 제품은 SNS에서 소장각이라는 반응과 함께 종종 보이곤 해요. 저도 옥반지는 주변에서 종종 끼고 다녔던 게 생각이 납니다. 또한 비치는 단순한 액세서리를 넘어 의미 있는 선물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장수를 기원한다는 전통적인 상징은 여전하되 나를 보호해주는 돌이라는 이미지가 더해져 일종의 모던 부적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엄마가 딸에게 혹은 친구끼리 맞추는 우정 팔찌로 비치를 고르는 경우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비치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한 현대 디자이너 브랜드들도 등장하고 있어요. 전통적인 곡선미를 살리면서도 젊은 감성으로 재해석한 비치 주얼리들이 생겨나고 있답니다. 동양적인 아름다움에 익숙하지 않았던 이들에게도 낯설지만 매력적인 경험을 선사해요. 특히 한복과 함께 연출했을 때 은은한 색감이 더해져 전통과 현대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을 만들어주곤 합니다. 결국 비치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브릿지 같은 존재가 아닐까요? 고전적인 상징성과 현대적인 미감이 공존하면서 이제는 나이와 성별을 떠나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보석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오래된 추억이고 또 누군가에겐 가장 새롭고 특별한 취향이라니 브릿지라는 표현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비치에 대한 설명은 정말 할 수 있는 만큼 한 것 같네요. 그럼 이쯤에서 눈 대신 귀로 색을 감상해 볼까요?
seem like ocean. 나의 안식 기다리지. 나 내게도 드디어 구름번 넘어오고 아니냐 나의 나할 온 거야. 마음을 다 이곳에서 널 불러 눈물은 닿고 허다여운 나 애초기를 바라봐. 들뜬 사이 말할까 두렵고 하나 맘에 숨이 불어 하나 바람 온돌 느껴 그래 내가 바란 거야. 마음을 이곳에서 널 불러 눈물은 닿고 허다여운 나 애초기를 바라봐. 마음을 이곳에서 오늘 불러 눈물은 닿고 허다여운 나 애초기를 바라봐. 비취에 대해 이야기하며 꽤 긴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색의 옥을 소개하면서 제가 알던 녹색의 비취라는 이미지가 얼마나 좁은 시야였는지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게다가 서태후라는 인물과 엮인 비취의 역사적 의미를 통해 보석이라는 것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시대를 담은 상징이라는 점도 다시금 깨달았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원래 비취처럼 조각된 보석보다는 다각도에서 빛을 쏘는 다이아몬드나 루비 같은 서양권 느낌의 보석에 더 끌렸거든요. 그런데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비취의 단단함과 깊이 있는 색감, 그리고 거기에 깃든 이야기들에 마음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이거 지갑 사정이 조금 위험해졌달까요?
실물로 보면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옥을 보려면 어느 전시회를 가야 할지 이따 찾아봐야겠어요. 특히 동양권에서 오래도록 사랑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괜히 저도 하나 소장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물론 팔찌나 목걸이처럼 존재감이 큰 건 부담스럽지만 친구처럼 작은 반지 정도는 손가락에 살짝 끼워보고 싶어졌습니다. 이러다 통장이란 단짝 친구와는 미래밖에 안 보이네요. 단속을 해야 하는데 매주 방송 준비하느라 보석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자니 자꾸만 홀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어쩌겠나요? 마음만큼 행복하니 그걸로 된 거겠죠?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보석하면 빼놓을 수 없는 동그란 친구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이 김하나, 기술의 최규리였습니다.